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삼벅스와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파리 생제르맹이 펼쳤어요. 3대0 브레스트를 원정에서 심지어 플레이오프 16강 1차전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했는데 볼 점유율이나 골 기대값이나 결정적인 찬스가 8번입니다. 브레스트는 한 번도 못 만들어냈고 파리 생제르맹은 8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어요. 일단 이 기록만 놓고 봐도 완전히 이 두 팀의 전력 차이, 수준 차이가 났던 경기였고요. 당연히 이 경기의 MOM은 덴벨레였습니다. 덴벨레가 최근 8경기 1월 6일 모나코전부터 오늘 경기까지 8경기 연속골이에요. 중간에 이 한 경기는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8경기 나와서 연속골을 넣었는데 무려 15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경기당으로 환산을 하면 경기당 1.8골, 더 뒤로 넘어가 보면 11경기에서 18골을 넣었어요. 정말 최근 이 페이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페이스고요. 그리고 이 덴벨레의 플레이 자체가 워낙에 제로톱에서 되게 유연해요. 내려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 엘리케 감독의 결국에 전술의 핵심은 전 선수의 멀티 포지션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일단 덴벨레를 견제하려고 브레스트아가 4명의 미드필더를 둬요. 다이아몬드 442를 일부러 뒀어요. 근데 요 4명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덴벨레가 내려오는 것을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은 하키미가 들어오고요. 이때 마르키뇨스, 파초, 그 다음에 멘데스가 3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주는 형태죠. 그래서 네베스와 비티냐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멘데스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식이에요. 근데 이 5명이 재밌는 건 모두가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다 모두가 자리를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네베스도 내려가 있다가 올라가면서 하키미가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계속 바꾸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을 모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에가 측면으로 나와요.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하키미가 들어가요. 수비가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덴벨레가 갑자기 측면으로 빠져요. 아니면 덴벨레가 오히려 반대편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네베스가 침투합니다. 아니면 하키미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오히려 네베스가 측면으로 돌아뛰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덴벨레가 상대 수비가 덴벨레를 놓치는 순간 거기서 플레이 메이킹이든 득점이든 모든 이제 좋은 공격 찬스를 덴벨레가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케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히나 두에가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두에도 너무 많은 자리를 소화를 했어요. 왼쪽 측면, 제로톱,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그래서 너무 많은 위치에서 기용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 포지션에서 잘하는 선수보다 여러 포지션에서 뛰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기본적인 파리 생제르맹 전형인데 3백 그리고 멘데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키미는 올라가 있죠. 그리고 덴벨레가 있고요.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서 뒤에는 네베스와 비티냐, 오른쪽에 두에, 왼쪽에 바르콜라입니다. 요 전형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이 5명의 선수와 네베스까지 혹은 멘데스까지 올라가 주면서 위치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찬스 만드는 장면 보면 이 장면에서 두에가 측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와요. 그리고 이때 주변에 있던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 있고 중간에 하키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공간을 만드냐면 두에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두에를 향해서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는 순간 파비안 루이스가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비안 루이스를 따라 또 수비가 움직이니까 이때 하키미가 가운데로 뛰어요. 그러면 수비가 또 하키미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두에가 여기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에가 접고 들어오다가 파비안 루이스가 측면으로 빠지고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공간이 어쨌든 안 나오니까 다시금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뒤에서 볼을 잡아서 바로 파비안 루이스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요 세 선수의 위치가 절묘하게 바뀌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측면으로 나올 때 순간적으로 브레스트가 놓쳤어요. 파비안 루이스를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에 쏠리게 만드니까.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볼을 잡는 순간 또 수비가 끌려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하키미가 뛰는 거예요. 또 계속 스위칭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잡고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하키미가 공간으로 뜁니다. 측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3명이 계속 위치를 바꾸니까 수비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중앙 수비와 측면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덴벨레의 침투, 여기서 크로스, 요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한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꿉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페널티킥을 얻었잖아요. 그때도 위치가 계속 변화하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장면 자체가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 얼마나 다양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하키미가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와요. 이때 두에가 이번에는 하키미랑 자리를 바꿔서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가 측면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죠. 그러면 그때 두에가 수비를 측면으로 끌고 나가니까 그 순간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에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크로스가 상대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키미에게 걸린 거예요. 크로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하키미가 볼을 잡았을 때 덴벨레와 네베스의 위치 보세요. 네베스가 더 위에 있습니다. 덴벨레가 제루톱이니까 살짝 내려와 있고 오히려 네베스가 올라가서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베스가 안쪽에서 어떤 움직임 보여주냐? 달려나가니까 수비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 순간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덴벨레가 있는 거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딱 들어갔고요. 여기서 덴벨레가 볼을 가지고 이제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덴벨레부터 이제 수비가 무너지니까 여기서 페널티킥을 얻었었죠. 이런 장면 보면 확실히 이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 일단 이 덴벨레의 제로톱부터 물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스트가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 만났을 때 5대2로 졌어요. 근데 이때도 3대2까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두 골을 먹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브레스트가 어떤 형식이었냐면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다가 거기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놓치면 열리고, 이런 장면에서 계속 먹혔었어요. 근데 딱 그런 패턴이 오늘도 덴벨레로부터 나옵니다. 이 장면도 브레스트가 정말 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죠. 앞쪽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때 덴벨레가 위에 있다가 살짝 내려와요. 제로톱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비티냐를 거쳐서 덴벨레 쪽으로 볼이 갑니다. 그러니까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니까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 여기서 패스 한 번만 찔러주면 뒷공간 무너지는 겁니다. 득점이 나올 때도 브레스트가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덴벨레가 이제 최전방에 있는데 이때도 파리 생제르맹의 스위칭, 두에가 들어가서 오히려 두에가 여기서 탈압박을 도와주고 있고요. 덴벨레는 최전방에서 측면으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두에가 스피드가 덴벨레보다 느리니까 덴벨레가 오히려 앞쪽에 있고 두에가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한쪽 측면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풀어 나올 때 덴벨레는 최전방에 있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한쪽 측면에 브레스트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하고 있다가 방향 전환이 되니까 한 번에 공간이 열린다.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덴벨레와 하키미, 두에가 이제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가 측면에서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패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키미와 덴벨레가 동시에 뛰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두 선수를 모두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키미를 따라가는 순간 덴벨레를 놓쳤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장면에서 덴벨레의 결정력 미쳤습니다. 접고 들어가다가 파포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약간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파포스트를 보는 척하다가 니어포스트 슈팅. 덴벨레의 최근에 8경기 15골. 이 말도 안 되는 이 연속골 수치를 보여주는 이유다. 그래서 오늘 브레스트가 좀 아쉬운 건 당했던 대로 또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몇 경기 전에 브레스트가 덴벨레와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런 패턴으로 많이 당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당했거든요. 이번에는 덴벨레가 왼쪽으로 빠져 있고요.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몸을 돌려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 바르콜라는 뛰어갑니다.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르콜라에게 1대1 찬스가 나오죠. 물론 이게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가 됐는데 이런 장면이 오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덴벨레가 내려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이때 덴벨레에게 볼이 가는 순간 덴벨레가 센스 있게 측면으로 패스. 그 다음에 본인에게 수비가 끌려 나와 있으니까 다시 뛰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측면에서 바르콜라가 볼을 잡으니까 덴벨레가 내려왔다가 다시 뜁니다. 수비수는 덴벨레를 따라 나왔다가 덴벨레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바르콜라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또 측면으로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덴벨레가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덴벨레가 어느샌가 침투에 들어가고 바르콜라가 스루 패스를 보내주면서 또 결정적인 찬스. 이런 거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일단 물이 올랐고 덴벨레도 물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못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도 지금 현재 이 3톱이 너무나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3톱의 주전은 일단 바르콜라, 덴벨레, 두에예요. 흐비차도 지금 빠져 있어요. 베스트 멤버에. 그러니까 이 엘리케 감독은 지금 한 베스트 멤버가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베스트 11에 이강인, 흐비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메리도 있겠죠. 부상을 당하고 있는 요 선수들을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못 나왔지만 최근에는 뭐 선발로 일단 많이 나왔어서 오늘 경기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주전을 밀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브레스트와의 지난 경기에서 가장 잘했던 저렇게 이제 압박이 올라올 때 탈압박을 해서 뒷공간으로 찔러줬던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한 경기로 이강인 선수가 뭐 주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지금 한 14명, 15명 이 정도가 이제 베스트 11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 중에 컨디션이 오늘 좋은 선수가 나갑니다. 그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이 로테이션도 잘 되고 덴벨레의 컨디션이 정말 미친 듯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이강인뿐만 아니라 덴벨레, 두에, 바르콜라까지 사실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바르콜라가 오른쪽에 나올 때도 있고요. 흡이차 때문에. 그리고 흡이차가 왼쪽에 나와도 경기 중간에 흡이차가 오른쪽, 바르콜라가 왼쪽에 갈 때도 있습니다. 덴벨레가 중앙에 있다가 두에랑 자리를 바꿀 때도 있고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나오고 왼쪽에 나오고 제로톱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포지션의 멀티 포지션화 그리고 모든 포지션의 100% 선발인 선수는 덴벨레, 하키미, 네베스 요 정도 나머지는 이제 계속 로테이션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 파리 생제르맹이 좋은 컨디션이 되는 선수만 경기에 나오고 그리고 위치도 계속 바뀌고 실시간으로 어쨌든 현재는 시즌 초반의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고 엘리케 감독의 실험이 통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차전은 파리 생제르맹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3골 차이가 나는 순간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이 16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경기였습니다.